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그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만 컴pu텍스 행사 때문인데요. 특히 젠슨항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엔비디아와 대만이 얼마나 밀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항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 파트너인 TSMC뿐만 아니라 AI 칩의 패키징, 서버, 이 각종 컴퓨팅 인프라 또한 대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 슈퍼컴퓨터까지 구축한다고도 했죠.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과 연계한 것입니다. 대만 컴퓨텍스 행사 이전에 엔비디아는 삼성 그리고 인텔 링크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루 포커스 같은 매체에서는 엔비디아가 게이머를 겨냥한 GPU를 만들기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놨었습니다. 또 UBS의 애널리스트 티모시 아쿠리 같은 이는 인텔이 엔비디아 GPU를 수주한다면 인텔 파운드리의 중요한 승리이자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인텔이 자신의 1.8나노 18롱스트롱을 활용할 팹리스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상정하고 접촉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도 엔비디아가 삼성의 2나노를 주목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TSMC의 너무 비싼 제작 가격에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이원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게 요체였습니다. 바로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가 이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 같은 링크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젠슨항이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TSMC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젠슨항은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삼성이나 인텔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TSMC가 첨단 패키징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의 선두주자라면서 현재로선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얘기는 가까운 장래에 엔비디아의 칩 공급망이 전적으로 TSMC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만 경제신문의 보도인데요. 이 젠슨항은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젠슨항이 이번 언급에서 타사 대비 TSMC의 가장 뛰어난 경쟁력으로 패키징을 꼽은 점, 그리고 그간 엔비디아가 TSMC의 패키징 용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래서 TSMC가 패키징 진설에 불철주야에서 왔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젠슨항이 최근 TSMC 설비 증설 노력에 만족하고 있고, 이 설비 확보 측면에서도 성과가 난 만큼 당분간 TSMC를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다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삼성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인텔이나 패키징 사업만을 떼내서 TSMC가 만든 팹리스의 웨이퍼 물량을 유치하는 것에 신경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면 젠슨항의 발언은 김이 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칩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 그런 만큼 최신 GPU는 아니더라도 좀 더 사양이 낮은 칩의 경우 삼성 유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수율이죠. 2나노에서 반전이 만들어지면 엔비디아가 삼성을 찾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원론적이지만 기업의 경영 판단은 시시각각 바뀌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일 것입니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닌텐도가 자신의 콘솔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2에 들어가는 핵심 프로세서를 삼성 8나노에 맡겼다는 소식은 있었습니다. 스위치2의 두뇌 역할을 하는 테그라 통합 칩셋은 엔비디아의 암페어 설계 구조 기반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닌텐도는 내년 3월까지 이 스위치2를 2천만 대 생산할 계획인데 이걸 삼성에 맡긴 것이죠. 전작인 지난 2017년 출시된 스위치1에 들어간 메인 칩은 TSMC가 생산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으로 닌텐도가 파운드리 파트너를 갈아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닌텐도의 결정은 최근 TSMC가 제작 단가를 크게 올리고 있는 점, 또 TSMC가 5나노, 4나노, 3나노의 매출 비중이 70%까지 올라가면서 다른 노드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은 점, 그리고 AI 산업 만개 등으로 특정 팹리스 위주로 TSMC 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봅니다. 닌텐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칩 설계 업체들이 많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삼성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8나노 공정은 그 강원의 변형이 있기 전 가장 미세 공정입니다. 삼성의 경우는 7나노부터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 장비를 쓰기 때문에 EUV 장비를 쓰지 않는 공정 중에서 가장 미세 공정이 바로 8나노입니다. 예전에 그 엔비디아의 소비자용 GPU인 암페어도 삼성이 그 TSMC 7나노를 제치고 자신의 8나노에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 성과가 많았던 공정이고 그런 만큼 수율도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ARF를 쓰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어필해 대형 물량을 따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4나노 이하 첨단 노드에서 물량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8나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노드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신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컴퓨텍스 행사에선 젠슨항의 삼성 HBM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너무 손때를 많이 탄 이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설령 삼성의 우호적인 HBM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파급력은 작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미국 시티그룹은 올해 3분기에 삼성의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올해와 내년에 HBM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할 것으로 보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HBM3E 12단 제품의 수율 잡기가 만만치 않고 시장 수요는 많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올해인 2025년 HBM 수요는 전년과 비교해서는 106% 증가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또 57% 늘어날 것으로 시티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AI 모델이 확산되면서 고사양 메모리인 HBM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에서 지금은 뒤처진 삼성으로서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